이러려고 딴 게 활동하는 게 아닌데. 안 했는데 내 구두. 일하려고 내가 단계를 했나. 로드발이 있었어야 되는데.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 네, 저희는 팟캐스트를 소개하는 메타 팟캐스트 듣는 당이고요. 오늘은 특별편 때문에 모였습니다. 시간 순서당 이게 앞부분에 편집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그 미수습자 가족 두 분 모시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작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저희 일단 그 벙커에 같이 계셨던 클럽 분들을 그 딴게이 분들이죠. 딴게이 분들 억지로 앉혀서 잠깐 얘기 좀 해보려고요.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어제 여기 집회에 참가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기존의 집회에 참가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지금 클럽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노란 리본 공작소에서 들려서 가끔가다 좀 도와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사진을 똑똑 찍으시는 우리 미나리 김밥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좋아. 길게 좀 얘기해 보세요. 목소리 좋아요. 얼굴 어차피 다 팔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를 거시기하게 생각했어요? 말주변이 너무 없어서. 왜 말주변이 없어요? 미나리 김밥님은요,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게시판에서 딴지 게시판에서 가장 예쁜 사람으로 뽑힌 각 여러 가지 합성을 통해서 가장 예쁜 언니를 뽑힌 그런 분이시고요. 뭐 사진은 뭐 워낙에 유명한 회인 중에 회인이니까 레벨 몇이죠? 레벨 확인해 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10은 넘겠죠?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7 얼마 전까지 7 에이, 레벨이었었던 걸로 내가 알고 군대? 있습니다. 저는 테드고요. 제가 한 9일 거예요. 최소한 여기서 10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나리 김밥님은 저희 사실 요즘에야 좀 덜덜덜 깃발이 좀 인지도가 올라가서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작년부터 사실 그 민중총궐기에 참여했잖아요. 그때 네. 작년에 도보행진 때도 저랑 같이 걸어주셨던 분이고 그래서 얼굴이 많이 익숙하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오랜만에 뵀는데 네. 머리 자른 거를 정말 오랜만에 뵀어. 다른 사람이 됐네. 머리를 잘라갖고 힘이 없어갖고 그래요? 힘이 뚝 떨어졌어요 지금. 머리는 왜 잘랐어요? 근데 그러면? 뭐 큰 이유는 없는데. 여자친구가? 네. 뭐 그런 뭐 그냥 이유라면 이유라고 넣어야 되겠다. 처음에 여자친구 사귄다고 했을 때 난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애는 잘 되고 계세요? 열심히 잘 만나고 있습니다. 맨날 나한테 광화문에서 만나자고 하더니 문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만나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게 왜 그랬는지 내가 그 생각을 왜 그랬냐면은 네. 일단 처음에는 만나고 싶었겠지. 가는 김에 보고 싶었겠지. 근데 여자친구가 힘들다고 했겠지. 오빠 나 다리 아파 이랬겠지.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은 뭐 테드 뭐 하러 봐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네. 그 광화문 중앙 쪽 말고 네. 저 그 끝쪽에서 네. 안에 진입을 못 해갖고 네네. 끝쪽에 있다가 우리도 끝에 있었는데 뭐. 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빠졌습니다. 늦게까지 몇 시야? 네네. 그때 9시 반? 네. 오래 계셨구나. 네. 여자친구랑 집회 오시니까 어때요? 좋더라고요. 일단은 뭐 뜻도 비슷하고 그래서 성향이 좀 그랬구나. 네네. 그래갖고 열심히 박근혜 하야를 외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격했던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피해 다녔나 봐. 이게 머리를 자르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래요?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네. 다윤 어머님도 그때 머리 길었던 사람을 저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저기서 지금 요셉님인가? 지금 저 사진 저 뭐야? 피켓을 홍보하라고 막 지금 그 전광판 사인을 보내고 있네요. 저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 변덕변태남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렇게 스튜디오 밖에서 애타게 홍보를 요청하는 저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 먼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딴게 새벽반에서 활동하고 지금은 뭐 종일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태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밖에서 요섭님이 말씀하신 그 피켓팅 홍보 내용은 지금 현재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여러분들이 네네. 평일에 12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그런 미수자분들이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 염원을 담아서 피켓팅을 하고 계시고요. 2시부터 3시 반까지 또 홍대 앞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피켓팅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뭐 근처 지나가시거나 좀 시간이 되시는 분 매일 하신다는 얘기죠? 예, 매일 하고 계시고요.
그게 사람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죠? 사람도 부족하고 네.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요새는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네. 줄어든 분위기라. 네, 워낙에 또 큰 건이 따로 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관심이 분산되는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2주기 때는 또 한 번 또 관심이 확 돌아왔다가 맞습니다. 네. 2주기 지나고 나서 아마 네. 그다음부터 이제 팽목에 계신 미습자 가족분들도 그렇고 네, 그 이제 그 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네. 대부분 이제 관심이 많이 줄어든 상태로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저희가 광화문에서 뭐 4주째 6차였구나. 어제는 6번째네요. 그 전에는 백남기 농민 연결식도 있었고요. 이제 계속 이제 광화문에서 유동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노란 리본 소진율이 엄청나게 많이 됐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도 하시고 그러는 건데 워낙에 국가적으로 지금 관심이 딴 데 쏠려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관심이 많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피켓 홍보에 대해서 지금 약간 광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지금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기존에 팟캐스트 조금 듣고 저희 딴지 행동에서 집회 좀 나오시고 그 광화문 노란 리본 공작소도 이렇게 자주는 못 가시지만 가끔 가셨던 분이 앉아 계시는데 봄길을 걷는 사람님이라고. 네. 그 지금 억지로 제가 앉혔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 공작소에 자주는 못 가, 최근에 자주 못 가신 거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부담되는 것도 저도 알아요. 근데 그냥 가볍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작소에 가셔서 네. 그 자원봉사 좀 해보셨잖아요. 뭐 그때 느낀 생각이나 분위기나 뭐 그런 건 어땠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좀 금요일 밤에 갔었었는데 매주 가니까 근데 항상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아 그럼 대체로 비슷한 요일에 가면은 비슷한 얼굴이 네, 비슷한 보이고. 요일에 비슷한 시간대에 가면은 거의 같은 분들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저는 조용히 하고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평일을 택해서 갔다 오는 얘기도 있고. 네, 주말에는 사람이 많은데 평일에는 거의 오시는 분들 계시는 분들 외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요즘에 최근에는 별로 못 가셨죠? 네, 최근에는 좀 많이 못 갔어요. 갔을 때 뭐 이렇게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노란 리본 만들고 그런 일이잖아요. 네. 그거 만들고 있으면 기분이 좀 어때요? 그래도 바쁠 때에는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래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구나. 계속 만드는데도 계속 소진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아직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2주기 기념 전이었는데도 전에도 좀 계속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리본을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노란 리본 만드는 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재질을? 군번줄요. 군번줄하고 그 노란색 그거를 에바. 에바를 보통 거기서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계속 잘라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하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제 순간 접착제로 붙이고 군번줄 끼운 일을 아마 제일 많이 할 건데 네. 그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거의 뭐 아무 생각 없어지지 않나요? 그런 기도 하죠. 또 무념무상으로 할 때도 있고. 분위기는 괜찮아요? 그냥 부드러워요? 대체로? 근데 또 그 중에 같이 항상 오시던 분 중에 저희 동네 분도 만났고 저희 그래요? 아파트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걸 거기서 아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얼굴 알았는데 거기서 알았는데 저희 아파트에 그 노란 리본 현수막 이게 노란 배 있잖아요. 그 현수막을 걸려 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그분 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만나 뵈었는데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그 현수막 걸려 있었던 집이 그 생각보다 그 노원 쪽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좀 계세요. 그 노원역 쪽에서 행동을 하시는 경우도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우리 딴지 행동의 그 미녀 중에 한 분인 봄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우리 여기 옆에 지금 다른 한 분은 최근에 뭐 닉변을 했다고? 안 처자입니다. 방송 출연 한번 했으면서 이렇게 민망해해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가만있어 봐. 목소리가 이게 뭐지? 잠깐만. 이게 뭐 이펙트를 걸었나 여기 누가? 네네 지금 제가 변조를 좀 하고 있고요. 와 플로리의 이상가를. 네 안녕하세요. 전직 디니님, 현직 배덕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배덕후 닉네임이 배덕후예요? 네. 몰랐네. 아 배덕후가 그거구나. 배성우 덕후. 배성은 덕후. 배성우 아니고 배성재입니다. 배성재. 아 미안해. 그 아나운서 따위 내가 이름을 왜 외웠는데. 따위라뇨. 그 어쨌든 저번에 저 지난 회차였죠. 지난 회차 그 뒤풀이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배성재? 네. 배성재 얘기 한참 했죠. 그렇죠. 그 항상 원래 하던 엔딩 멘트가 뭐였죠? 스포츠는 역시 SBS 그건가? 네. 엄지 손가락을 바싹 세우는 그거. 네네 맞아요. 그렇게 좋아요? 네 좋아요가 아니라 사랑. 네. 그러면은 현장에 뭐 저기 배성재 있다 그러면 막 뛰어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려고 했는데요. 네. 너무 늦게 알았고 제가 또 놀이공에 있었거든요. 놀이공에 잡혀 있어가지고. 궁금한 게 원래 스포츠 좋아해요? 제가 원래 야덕이거든요. 야구 좋아하는데. 깜짝이야. 난 잠깐 다른 단어로 들었어 지금. 약간. 사상이 불순하시네요. 제가 사실은 일상생활에 약간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레벨에 있습니다. 네. 그 디니님은 공작소 되게 자주 가시는 걸로 알아요? 네네. 자주 가는 건 아니죠. 저는 자주 못 가는데 갈 때마다 자꾸 마주쳐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이러세요? 자꾸 이렇게 지적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자꾸. 지적되는 남자는 매력 없어. 그 자주 가시는데 그 불편한 건 없어요? 제가 많이 가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어때요 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안전에 대한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전기도 많이 쓰고 또 가건물이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성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는 온열 기구를 쓰니까 그런 것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트러블이 생길 거라고 짐작은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좋은 뜻으로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은 또 노란 리본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죠? 네. 네. 여기서 노역도 같이 가보신 적 있으시죠? 예. 노역이 생활입니다. 노역. 너는 이미 나와 있다. 노역에 대해서 누가 한번 짧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어때요? 노역에 대한 소개. 어떤 노역을 했고 어떤 현장 분위기는 어땠고. 네. 지금 노역 에피소드. 지금 이제 뭐 굉장히 크게 네. 초반에 이제 머그컵을 팔았을 경우에는 네. 팔았을 때는 그때는 인원이 거의 보통 뭐 평일에도 모이면은 한 20명, 30명씩 모여갖고 그 막 기본 한 1,000개, 1,500개, 2,000개까지도 막 하루에 포장 발송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추워도 나와서 사람들이 다 뭐 즐겁게 다 자기 일만 그냥 기계처럼 일을 하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 초반에 대경방에서 그 먹을 거랑 이런 거를 한 2박스, 3박스씩 보내주셨는데 네. 그게 그대로 남았어요. 진짜 그 채소만 먹고 먹으라고 시간을 줘도 먹지를 않고 그래서 어쨌건 이제 노역 다 끝나고 그거는 이제 놀이공으로 다 보내드렸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일만 하다가는 기계처럼 놀이공으로 보내셨구나. 네. 순간적으로 드립을 한번 치려고 그랬는데 저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라는 드립을 한번 치고 싶었는데 그래서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고 있어서 저희 집이 뭐 창고가 되다시피 뭐 맞아요. 지금 저도 이제 한번 가본 집인데 네. 그 집은 집이 아니에요. 사무실이에요. 지금은 이제 좀 굉장히 멀끔해졌는데 정말요? 그때도 굉장히, 멀끔했는데요. 굉장히 지금 훨씬 더 멀끔해질 수밖에 없죠. 훨씬 더 멀끔해질 수밖에 없나요? 사무실 됐나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발적으로도 많이들 나와갖고 하고 계시니까 이제 앞으로도 좀 그 노란 리본 발송을 하는 부분하고 또 좀 그 딴게 뚱땡님하고 또 상의를 좀 해갖고 다시 그거를 좀 바꿔갖고 매주 지금 발송하고 있는데 보내는 사람들도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아직 뭐 확정은 아니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많이 크게 벌리시려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러나 저는 그런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는
좀 보내시는 분들도 네. 기쁜 마음으로 보내게. 네. 스트레스를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보내시는 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보내고 네. 받으시는 분들도 기쁘게 기다리는 왜 한참 오래 기다렸다가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알리에서 물건 시켰을 때 기다렸죠. 네, 그렇죠. 내가 뭘 시켰지? 이건 뭐지? 이 택배는 뭐지? 한 달 전에 내 자아에게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나에게 온 선물. 아직 이제 제가 뭐 확정되고 결정된 건 아닌데 네.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노역이나 이런 자원봉사를 많이 모집하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노역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 몇 면을 알고 있고 이제 뵌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좋으신 분이고 나가면은 다들 잘해주실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안 가요. 잡아 빨리. 묶어. 오면 아주 빡세게 시켜드리겠습니다. 굴려. 그리고 듣기로도 거기 처자 회원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이 발언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그 젠더 감성이 생각하면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생각보다 그 오프라인 멤버들이 많죠. 그 온라인에서 활동 안 하시고 네. 네, 거기서만 이렇게 딱 튀어나오시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애하고 싶은 자들이요. 나와서 노역해라. 좀만 더 가까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말이 그렇다고요. 나 많이 나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자력으로도 연애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 오늘 그 미숙자 가족분들 모시고 왔잖아요. 네. 예. 그 이제 뭐 어쨌든 각자의 일정 맞춰서 이제 같이 오신 거잖아요. 집도 멀고 막 그러신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되게 무거운 주제잖아요. 되게 무겁죠. 굉장히 무거워요. 저 사실 어제도 막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딴 게 올라오면 딴 게 사람들이 다 들을까? 그래도 좀 상당 부분 많이 듣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그래요. 들어주길 바래요. 근데 진행하는 저도 되게 힘들거든요. 듣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기 우리 변태 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팟캐스트 저도 이제 듣긴 듣는데 네. 사실 이제 골라 듣는다기보다 이제 띄엄띄엄 듣거든요. 그쵸? 띄엄띄엄. 이제 뭐 어느 분들처럼 전부 다 전편을 다 들으면 좋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러기도 하고 네. 가능하면 다 듣는 게 제가 봐도 이제 들으면 이제 사람 사는 이야기도 있고 네. 저마다 각자 개성도 있고 이제 뭐 사는 방식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네. 듣고 나면 다 이제 재밌고 느끼는 것도 있고 해서 다 들을수록 좋은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전부 다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는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뭐 이렇게 네. 1시간 정도 할 건데 좀 너무 힘들어질까봐 좀 그게 저는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걱정되고 무섭고 딴개이들이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 좀 부담이 되는 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뭐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가급적이면 좀 너무 무겁지 않게 그리고 좀 좋은 소식이 많이 있어서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면은 뭐 그냥 뛰어나와서 할 텐데 아직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당장 이 정권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그런 게 있으면은 좋다고 이제 우리 노란 리본 클럽 사람들도 이제 자주 만나고 막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게 그 나중에 나올 그 가족들 발언들 때문에 조금 너무 무거워지는 게 있을까봐 제가 앞부분에 클럽분들 모시고 억지로 안 치고 잠깐의 수다를 떨어보았습니다. 이후에 그 미숙자 가족분들에 대한 발언이 있을 거고 저도 가급적이면 너무 무겁지 않게 하려고 진행을 할 건데 마저 다 들어주시고요. 여기 그 다른 자원봉사로 나오신 노란리본 공작소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란리본 클럽에서 노역을 하시는 분들 사장님 밑에 있는 그런 노예들 테드는 하야해라. 집회에 계속 연속으로 참가해 주신 우리 딴개의 분들 제가 어저께 6차 그 범국민 행동을 갔다 와서 게시판을 항상 갔다 와서 게시판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후기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봐요. 저 광화문 갔다 오셨다는 분들, 대구에서 깃발 드셨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한 번씩 수고하셨다고 댓글 한 번씩 달아요. 다 그 글에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사람들이 적게 오셨을 때도 솔직히 적게 오시는 것보다 많이 오시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시국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걱정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오시는 분들 뵐 때마다 좀 덜 불편하고 덜 힘들고 본인들의 말씀하시는 거 구호도 같이 외치고 행진도 같이 하고 그런 자리 때문에 하고 있는데 항상 같이 참가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노란리본 클럽 분들 노란리본 공작소 분들 다 감사드리고 좋은 소식이 빨리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마저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편을 마련을 했는데요. 원래 저희 그 방송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다소 산만하고 좀 정신없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분위기의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 세월호 그 미수습자 가족분들을 모시고 그간 있었던 일들이나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최근에 집회를 다녀오신 소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좀 급하게 마련을 하게 됐는데 저희 지금 자리해 주신 분들 순서대로 한번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단원고 2학년 1반 조은아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원고 2학년 2반 허다윤 엄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팽목지기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노란리본 클럽 땅개 동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리본 클럽의 수제쿠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5월 20일부터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신요섭입니다. 네, 수제쿠키님은 말씀하실 때 조금 더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냄새가 나긴 하지만 뭐 네, 병원 옮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다들 너무 좀 긴장이 네. 저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는 진행을 맡은 테드고요. 제가 땅개뚱땡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어쩌다 보니 앉게 됐습니다. 땅개뚱땡님 사장님이라고 불리죠 보통. 아 그러니까요. 네. 고맙게 또 사장이라고. 저한테 어디 가면 저기 가족분들은 저한테 네. 대표님이라고 하시고. 대표님 맞죠? 대표님이랑 사장님. 회사에서는 직책이 차장인데 사장 시켜주고 노역자예요, 노역자. 그렇죠. 사람들이 정말 사장님이냐고. 그렇죠. 네. 진짜 사장님이냐고 물어보신다. 아닙니다. 줄여서 딴둥님이라고 그러는데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저희가 이제 클럽에서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팽목에 저희가 처음 방문을 하고 이게 정말 소수 중에 소수 약자 중에 약자 그리고 너무 좀 소외돼 계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저 미수습자 가족분들 좀 더 알리고 싶었어요. 저는 또 팽목에 아직 사람이 있는지 가족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좀 이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분들의 좀 얘기를 좀 누군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뭐 테드님한테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참 거절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어서 도저히 한번 거절하신 걸로 아는데? 아니요, 저는 그 가능하면 무조건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그 일단 뭐 팽목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같이 가본 적은 없는데 가능하면은 가서 지원하겠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예, 제가 무조건 이제 뭐 다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가급적이면은 한다고 하는 거는 가급적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이번 주에 요 벙커만 지금 3일 연속 출근하고 있네요. 어쩌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다른 분들 조금 길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면 수제쿠키님은 제가 그 노란 리본 공작소 갔을 때 몇 번 뵀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클럽에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렇죠. 딴쪽님한테 이제 잡히는 순간. 그럼 뭐 노역도 하시고? 네, 그렇죠. 보통은 노역이 목적이라서 이제 갔었는데 네. 이렇게 인연이 되면서 좀 다른 일들도 이제 하고 팽목도 가게 되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좀 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요셉님은 그 예전에 그 팽목에서 노란 리본 클럽에서 내려갔을 때 뭐 진행 같은 것도 하시고 영상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자주 가시는 거예요? 서울이 집이신 거예요? 어디가 집이신 거예요? 원래 집은 춘천이에요. 강원도 춘천 멋지네. 김진태 도시에서 살고 있고요. 거기가 본적입니다. 그 저는 그 4월 그러니까 2014년 4월 17일 새벽에 팽목을 내려갔어요. 네. 그냥 궁금해서 정말 내가 뉴스에서 본 게 맞을까. 그때는 미수습자가 없었죠. 네네. 그냥 다 실종자였었고 제가 5월 3일까지 팽목했다가 이제 올라와서 다시 일상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작년 3월 말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광화문을 들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팽목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젊은 자원봉사들이 정말 많았는데 광화문을 나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올해 37살인데 작년에는 36이었어요.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오늘 안 씻고 왔는데. 저는 한껏 꾸미고 왔는데 지금 이 지경이거든요. 네, 형님 같아 보이세요. 결혼식 갔다 왔는데 이 지경인데. 네. 그 작년에 처음 광화문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날짜도 기억나는데 356일째 되는 날 은하 어머니가 광화문에 촛불 집회에 오셔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은하 엄마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네. 그때는 저희가 실종자라고 불렸는데 다. 네. 그 뒤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그 가슴에 되게 박혔던 말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생존에서 나온 은하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은하가 어디로 들어가는 걸 봤다. 그래서 은하는 꼭 거기 있을 거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세월호 안에 아직도 9명의 사람이 있겠지라는 생각만 해보고 정확하게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에 이제 페이스북 하시는 분이 그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청와대 앞에서 피켓팅을 하시는데 일반인이 없다. 그래서 5월 20일 날 처음으로 이제 피켓을 들러 같이 갔어요. 이제 은하 부모님은 전국으로 그 당시에 간담회를 다니실 때고 다현이 부모님이 이제 그 청와대 앞에서 이제 피켓을 드실 텐데 그 보통은 청운동 동사무소 쪽을 통해서 어제 집회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운동 동사무소 쪽을 통해서 가는데 저는 그쪽 말고 경복궁 옆쪽으로 해서 그냥 올라갔거든요. 다현 어머니가 너무 놀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왔냐고 해서 그냥 왔는데요. 그날이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이제 같이 다니고 있는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에게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땅계 뚱땡이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작년에 이제 피켓팅을 오전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는 청와대 앞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고 홍대로 이동을 해서 홍대 2호선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올라가면 그 근방에서 2시부터 3시 반까지 피켓팅을 해요. 홍대 사람이 많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 뭐예요예요. 이거 세월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아직 못 찾은 9명이라고. 몰라요. 아기를 갖고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직도 미수습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정치적이나 이념적인 게 아니에요. 저희 배우잖아요.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9명을 찾을 때까지 관심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건데 가장 저희한테 힘이 되는 건 관심이에요. 가장 그리고 큰 힘을 내는 건 목소리잖아요. 알았어요. 계속 얘기할 것 같아. 아니요, 이제 끝났어요. 지금 혼자 5분 얘기했어요. 한 10분 해야 되는데 원래. 여기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혼자 5분 하면 어떡해요. 이제부터 2분만 말씀하셔야 되니까. 아니 나는 처음에 춘천이 고향이라고 하시길래 이건 이제
너무 무겁게 가려고 할까봐 저도 뭐 이렇게 조심스럽긴 한데 춘천 얘기해서 전 춘천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고향이 춘천, 생물학적 고향이 춘천이거든요. 부모님 아버지가 저를 춘천에서 만드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 지금 이 방송 혼자 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 저희 큰애 삼촌은 소설가 이회수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삼촌한테 링크해서 열심히 뿌려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래서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불안하고 더 부담되고 지금 막 위가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또 천천히 계속 들을 거니까 초반부터 너무 분위기가 안 무거웠으면 해서 네, 성우님 같은 경우는 짧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예, 저는 2014년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 팽목항에 있는 사람이고요. 단원고 2학년 9반 진윤이 삼촌이기도 하고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귀농을 해서 해남에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고 이제 윤희 먼저 다 살았으니까 먼저 찾아가 봐라. 가서 윤희 찾아서 이제 챙기고 있어라. 옷 챙겨 갈게. 그러던 게 지금까지 있게 됐네요. 그러셨구나. 어쨌든 지금 노란 리본 클럽에 대해서는 뭐 또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 유명한 곳인데 처음에 그 제가 이제 딴지행동을 하고도 있기는 하지만 올해 초에 거의 비슷하게 설립이 됐어요. 그렇죠. 네, 거의 비슷하게 설립이 됐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당시 그 앞에 뭐 작년 말에 올해 초에 뭐 나쁜 영화 상영도 협조를 해서 같이 했었고, 같이 했었죠. 네, 그리고 그때 처음에 노란리본 공작소에 뭐 이렇게 방문을 하러 갈 때 또 같이 가셨었고요. 같이 원다 했죠. 그때가 좀 많이 생각이 나는데 계절이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때 노란리본 클럽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노란리본 클럽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생각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처음에는 뭐 전에도 제가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물에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바닷물에. 뭐 세월호 사고 당시는 제가 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고 그게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 일이지만 그래가지고 있다가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광화문 노란리본 공작소를 한번 들렸었어요. 했는데 뭐 이건 은하무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딱 그 광화문 딱 들어서면 이제 위에 깃발이 있어요. 깃발에 보면 애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은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은하. 여기 있구나. 그때 좀 많이 무너졌죠. 너무 이제야 찾아온 내가 너무 부끄럽고 처음에는 이제 리본만 좀 나눔을 좀 더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던 게 이제 아시다시피 뭐 그때 하다 보니 사람들이 옆에 또 많이 또 같이 함께 해주시고 하니까 이게 좀 더 큰 도움이 돼보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노란리본 클럽 노란리본 나눔 같은 거를 그렇죠. 클럽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속 하고 계셨잖아요. 계속 하고 있었죠. 뭐 다른 분도 하고 있었고 디니님 지금 위에 계신 디님도 하고 있었고. 근데 클럽이 만들어지고 조금 더 이게 구체적으로 일을 좀 진행하셨던 것 같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뭐 고맙다기보다는 저희가 뭐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죠 이분들한테. 죄송스러운 거죠. 요즘에 날씨가 좀 오늘은 좀 덜하긴 한데 최근에 좀 추웠잖아요. 그 지금 어머님들 팽목에서 어떻게 계시다가 어제 올라오셨던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30날 광주 일정이 있어서요. 네, 누구라고 한번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네. 조은아 엄마입니다. 네네네. 근데 광주 일정이 있어서 광주 일정 보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거 녹음을 하고서면 다시 또 팽목으로 내려가고요. 지금 다윤이 아버님은 갔다 아마 팽목에 도착해 계실 겁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어떠세요? 그 팽목에서 대체로 거기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갔다 아침에 문을 딱 열고 나오면 바람만 안 불어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바닷가 바람 엄청 많이 불지 않나요? 많이 불죠. 네. 되게 그래서 부는 날이 그 깃발이 금방 해지잖아요. 거기 해지죠. 구조물이. 예. 근데 바람만 딱 안 불으면 문 열었을 때 바람만 안 불으면 그날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팽목이 여기가 이러면은 갔다 현장은 갔다 작업 시간이 좀 많이 나오겠구나. 우리 은하 있는 데서 작업을 해서 은하가 올 수 있겠구나. 그냥 그런 거로 다 위로를 삼아요. 그리고 딱 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세든가 파도가 세든가 그러면 그냥 눈에 눈물부터 딱 고이고 어떡하지 이러는데 서로가 이제 표현을 못하는 거죠. 다 같은 맘이니까 표현을 못하면서 서로 이제 시선을 안 맞추려고 농담도 하가면서 서로 그 분위기를 갖다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순간순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아빠들의 모습, 순간순간 돌아서 갖고 있는 엄마들의 모습이 안 봐도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죠. 다현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근황은 좀 어떠세요? 팽목에 계속 있다가요. 어제 광화문에서 네. 이제 미수습자 발언 있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따로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아픈 게 정상인 상황이어서 근데 아픈 것보다 지금은 그냥 잘 버티고 견디고 그래야지 인양에서 딸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집회 본대회 때 발언하셨잖아요. 사람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네, 많이 왔죠. 좀 어떠셨어요, 소감이? 그 많은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처음에 사고 났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다행이다. 전원 구조라서. 그리고 우선 은하 친구들은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안산에서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은하 그랬는데 근데 전원 구조라서 시험 보고 났는데 엄마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전원 구조다. 다행이다. 그래 당연히 구조돼 있을 거야. 어머 괜찮아.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구조될 거라고 믿고 계셨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또 똑같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제 그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면서 세월호를 갖다 이 많은 분들이 같이 아파하지 않았을까. 이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TV와 방송을 보면서 어머나 다행이다라고 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라고 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황당해하고 같이 팽목으로 내려오고 같이 가족 옆에 있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세월호를 아파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함께하기 때문에 미수습자 가족이나 세월호 참사 당사자들이 견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다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벌써 좀 한참 된 얘기긴 한데 좀 예전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우리 사장님 갑작스럽게 질문 드리자면 지금 대충 며칠째죠? 그 사고 이후로? 오늘이 96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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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일 다 돼가죠. 거의 1000일 다 돼가네요. 저는 일반 회사원이거든요. 전산직 일반 회사원인데 출근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평소에 그 뉴스를 이렇게 막 실시간으로 보고 그런 편은 아니어서 아침에 출근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출근해서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게 속보로 올라오고 구조 얘기 듣고 그런가 보다. 저는 구조한 줄 알았어요. 저도. 저는 이제 뭐 어쨌든 그 전원 구조 얘기 나오기 전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신 분 아시겠지만 처음 방송사에서 나왔던 영상이 확 넘어가지 않고 약간 기울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 근데 뭐 갑자기 넘어가지 않은 이상에는 다 구조하겠지 했겠지.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겼구나. 다 구조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래도 많이 구조하겠구나. 그 뭐 속상한 일이 나중에 저녁에 뉴스에 좀 나오겠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전국민적인 트라우마가 발생되는 일이 있었고
그 수제 쿠키님은 그날 그냥 무슨 기억이 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고 터지고 딱 이틀째 되는 날 팽모강을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도체육관에 처음에 그 마련되기 전에 이제 저희 이제 자원봉사자, 제가 예전에 병원 생활할 때부터 있던 자원봉사자 팀들이 있어가지고 의료팀들이 있어서 그 팀들이 이제 먼저 그냥 내려가신 거고, 그리고 저는 저희 집이 이제 경상남도여가지고 내려갔다가 가는 길이 좀 더 가까우니까 잠깐 들렀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경상남도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방송 매체 통하는 사실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게 현실에 갔을 때 완전히 달랐죠. 그리고는 휴무를 내고 거기로 조금 있었어요. 올라와서 정말 많이 싸웠죠, 친구들하고. 그 방송 3사와의 문제와 저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 다르니까. 실제로 막 그 유튜브에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앵커들이 얘기할 때 유가족 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어디서 거짓말 다 얘기하고 있냐고 막 그럴 때 막 그 새벽에 다들 이렇게 막 옹기종기 뭐 추워가지고 막 옹기종기 모이던, 저는 지금 사실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가지고 서울 올라오고 나서 4개월 동안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다른 분들하고 물론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거지만 뭐라 그래야 되죠? 사실 그런 현장들을 저는 처음 간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해외에도 문제가 생기면 저희 팀에서 한번 몇 번씩 갔는데 그건 차원이 다른 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부분은 해외는 많이 도와주러 나온다는, 사고가 딱 터지면 몇 시간 내에 보통 구급팀들이 다 결성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매체부터 딱 처음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놓고 구조팀이라는 게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현실. 어쨌든 되게 참 기억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많이 모른단 말이에요. 뉴스를 보는 사람도 그 뉴스에 나오는 게 굉장히 편협하고 프레이밍되어 있는 소식을 전하는데, 사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를 잘 볼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 잘못된 정보도 뉴스를 즐겨보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채널이 이제 막히는 거니까요. 그나마도 이제 보통 관심을 안 기울이는 사람이 대다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게, 저도 물론 관심을 갖고 이렇게 뭐 세월호 뉴스온 그 채널도 모니터링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이나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 선생님하고 인사도 하기도 하고, 저희 그 딴지행동 클럽에서도 가끔이나마 나가서 봉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이 지금 자리에 계주신 분들은 미수습자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수습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외면받고 있는 처지일 것이고, 그나마 지금 저만 해도 뉴스를 관심 갖고 가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호칭이 주는 무게감이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사고 이후로 미수습자 가족으로서 지내온 인연이 어떤, 우리가 아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어떤 다른 게 있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갖다 2014년 4월 16일 사고 나서는 그 애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주겠지,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입장이었네요, 그냥. 그럼요. 일단 정부가 나와서 수색을 하고 있으니까는 하루 작업이 되고 있으면 오늘 나올래나 내일 나올래나, 그래 오늘 나올 수도 있어, 이런 희망의 끈으로다가 견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2014년 11월 11일 날 수색이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되고 나서는 이제 실종자로다 딱 찍히는 거죠. 실종자로다 딱 되고 2015년에 4월 달에 인양 발표가 되고 나서 우리가 해수부를 갖다 처음으로 다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지금의 장관님으로 계신 김영석 장관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인양을 갖다 하는 목적은 9명을 찾기 위해서 인양을 하는 거다라고 사람의 말씀을 하세요. 나오셔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갖다 실종자라는 거는 내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도 실종 신고를 하면 실종자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도 실종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세월호 뱃속에 있는 걸 아는데 아직 못 찾아준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 승선한 건 명확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수습이 아직 덜 됐다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표현 자체를 갖다 미수습자로 바꿔주시는 건 어떻겠냐. 엄마 입장에서는 실종자라는 용어보다 아직 수습이 덜 돼서 정부가 찾아주려고 인양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 이 말이 위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다가 미수습자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요. 사실은 갖다 대한민국에서 미수습자라는 표현이 처음 쓰여졌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표현을 바꾸고 나서 왜 사람한테 그런 표현을 쓰냐고 또 많은 오해도 받았어요, 사실은. 단어 자체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좋은 말을 또 아니긴 하지만 네. 근데 못 찾은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실종자로 다 남을까 봐 무섭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실종자랑 미수습자는 그래 찾을 수 있어. 우리가 수색 때 아이를 갖다 하루하루 기다렸던 마음으로 다 찾아줄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다 견디고 있고요. 지금 이제 2016년이 되면서 인양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날짜에 맞춰서 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작업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여쭤보세요. 왜 미수습자는 갖다 아무 얘기를 안 하냐고. 근데 저희가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현장을 갖다 바지선을 갖다 갔다 왔다 했던 가족이에요.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팽목의 바다를 갖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3년째 되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304명 중에서 9명만 남아서 다행이다. 우리가 제 아픔을 갖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근데 이 세월호를 갖다 아프다, 슬프다, 안타깝다가 아니라 세월호를 갖다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부뿐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 많은 국민들, 어제 광화문에 모였던 많은 국민들, 전국에서 촛불을 드셨던 많은 국민들, 그때 4월 16일 날 TV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아파했던 국민들이 9명을 찾기 위해서 실종자가 아닌 미수습자를 갖다 유가족으로 보내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해주셔야지 되지 않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4년과 15년과 16년이 생각하는 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사고와 판단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같이 아픈 사람이 두 번 다시 안 나오기를 갖다 바라는 게 저희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그 참 다현 어머니한테 궁금한 게, 미수습자면 아까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아직 기다리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막 좀 지금 채널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할 채널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정말 속상한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다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데, 인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불만을 100% 표현을 못 하시죠. 그렇죠. 어떤 속상한 게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사실 속상한 건 아직 내 딸이, 그리고 9명이 아직 세월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가족분들도 정부가 아이를 찾아줬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도 964일 동안 그냥 아이를 찾아달라고, 세월호 속에 있는 9명을 찾아달라고, 그 외에 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9명을 찾아주는 거는 정부가 찾아주기 때문에요. 정부한테 그냥 좀 유가족분들이랑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유가족분들은 사실을 찾았기 때문에 정부 상대로 싸울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는 그분들이 아프시긴 하지만 그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냥 아이를 못 찾은 엄마, 아빠, 가족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세월호 속에 그 차가운데 그 어두운 곳에 있는 가지고 찾아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어제
광화문에서 미습자를 알리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속을 뚫고 그 무대로 가는 중에 아직 내 딸이 맹굴수도 그 차가운 바닷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내 딸을 찾아달라고 세월호 속에 있는 9명을 찾아달라고 거기를 뚫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실은 비참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셨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세월호 배가 무트로 올라와야지 인양인 거고요. 거기서 9명을 찾아야지 인양 성공하는 건데 정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격려와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아직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고 2024년 4월 16일을 사는 부모가 있다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국민들이 어제 거기 서서 보면서 세월호가 정말 무트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를 인양하라고 외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배가 올라왔을 때 그 9명 다 찾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꼭 그렇게 될 거라고 국민들을 보고 사실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제가 어쨌든 속상한 김에 속상한 질문을 저도 하나 드릴게요. 인양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뭐 빨리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제가 최근에 뉴스 듣기로는 이제 리프팅 빔 넣는 것도 거의 다 됐고 근데 어쨌든 저의 짧은 식견으로도 천공 작업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저도 속상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과연 온전하게 시신이 있을 것인가? 이거는 솔직히 되게 터부시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그냥 최근에 천공을 계속했다. 들어올렸는데 찢어졌다. 근데 저는 갖다 선수들기를 할 때 그 앞에 부분이 와이어가 좀 들어갔죠. 네. 들어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보면은 갖다 이렇게 뼈대가 있어요. 골격이 있어요. 건물을 쳐도 네. 어느 정도 선까지 들어가고서는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7.1m, 6.5m를 갖다 들었을 때요. 무게 계산을 잘못했으면 와이어가 끊어졌을 거예요. 무게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되는 부분을 갖다 보완 작업을 갖다 못했던 그 부분은 갖다 인정을 해요. 그것까지 딱 준비를 했으면 갖다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바람은 있어요. 그리고 천공 작업을 갖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뚫은 거 맞습니다. 뚫은 거 맞는데요. 이게 푼툰이나 아니면은 갖다 안에 보면 소세지 같은 거 있죠. 튜브 같은 거를 갖다 넣는 거를 갖다 네. 들어가기 위해서 뚫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뚫지 말아라 그러는 거는 결국은 갖다요. 인양을 하지 말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배수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빠질 때 배수가 객실 같은 경우는 갖다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잘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막혀져 있어서 안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30cm, 15cm 해가고서는 구멍이 34개인가 뚫려져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요. 처음에 딱 사고가 났을 때 한 40명 정도가 부양이 됐습니다. 첫날서부터 3일 때까지 부양이 되고서는 갖다 그때 많은 작업 인원과 그래서 그 안에 아이들이 물속에서 사고가 나고서는 부양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거를 한 보름으로 잤거든요. 근데 그때 유실이 안 됐으면 갖다 유실될 확률이 없다고서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서는 객실 구조상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갖다 뚫지 말아라 그러면 인양을 하지 말라는 게 되는 거고요. 뚫어라 그러면은 갖다 이거는 갖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아 그랬네요. 저는 천공을 많이 하길래 저렇게 구멍을 많이 내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유실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유실은 사실은 갖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연 유리창이 다 깨져 있습니다. 선수를 들었을 때요. 딱 들죠. 그러면은 갖다 유리창이 깨져 있기 때문에 유실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들지 말라는 거는 갖다 인양을 하지 말라는 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규열 교수님이 인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거를 갖다 위에서 딱 드는 방법. 밑에 유리창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밑으로 다 물건과 아이들이 다 빠집니다. 이규열 교수님이 처음에 발표를 하신 건 뭐냐면 이 배를 갖다 인양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은 갖다 업체가 정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갖다 기술 자문단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생각할 때 일반 부모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갖다 그런 걸 잘 몰라요. 해양 전문가, 선박 전문가가 그거는 갖다 하고요. 해수부에도 분명히 자문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TMC가 들어와 있고요. 중국에서도 또 자문단을 할 거고요.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갖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양 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봐서는? 인양 일정은 저희는 갖다 6월 달에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는 갖다 졸업을 같이 하게 해주세요라고 선언을 갖다 했었고요. 네. 6월 달에 오면은 갖다 그 철판의 열기 때문에 그 냄새와 그걸 어떡하지 그걸 또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갖다 그때 되면은 갖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네. 근데 그거는 힘들고 지금 12월, 1월, 2월 날씨가 겨울 날씨입니다. 근데 인양을 하기 위해서는 갖다 세 가지가 맞아야지 돼요. 파도가 높지 않아야지 되고요. 바닷속에 유속이 빨리 흐르지 말아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불지 말아야지 됩니다. 근데 이 배를 갖다 들어 올렸을 때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안 맞으면은 갖다 이게 배가 한쪽으로 다 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바람이 세다 그러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갖다 저는 갖다 12월 달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근데 현실적으로 다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겨울은 갖다 비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해수부한테 물어보면 정말 언제쯤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4월에서 6월 정도로다가 생각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요?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왜 6월 달에 작업이 된다 그랬다 안 됐잖아요. 네. 정말 덜컹덜컹 합니다. 정말 돼야지 되는데 정말 올라와야지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다 덜컹덜컹 하는데 인양은 반드시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인양이 잘 되고 시신을 찾으면 그나마 바라시는 방향이 될 텐데 유실이 안 되고 근데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이제 기간이 많이 지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런 질문도 좀 무서운데 저도 많이 훼손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직접 보실 수 있을까요? 가서 볼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은하 엄마기 때문입니다. 배가 올라왔을 때 1000일이 넘을 거고요. 많은 국민들이 많은 유가족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근데 그 어떻게 최대 피해자가 지금 미수습자 9명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특별법에 제일 중요한 국가의 잘못이 없습니다. 해경이 해체가 됐는데 어떻게 국가가 잘못이 없어요. 아이들을 갖다 선생님이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잘못이 없어요. 제가 우리 딸이랑 9시 12분에 통화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 우리가 움직이면 배가 더 움직인다고 선생님이 구명조끼 입고 가만히 있으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은하가 선생님 말을 너무나 잘 듣는 아이였어요. 근데 통화하는 엄마 말을 들을까요? 배가 기울어져 있는데 선생님 말을 들을까요? 선생님 말을 들었을 은하일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요 바깥에 나왔다가도 들어오라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받고 배 안으로 들어간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국가기관이 책임이 없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특별법에 인양이 없습니다.
인양이라는 건요, 미수습자 9명을 갖다 찾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는 진상규명으로 갈 수 있는 증거품입니다. 그리고 다윤이 엄마가 작업이 종료되고 올라왔을 때 사실은 갖다 다윤이 친구한테서 생존자 중에서 문자가 왔대요. 방에서 떨고 있는데 다윤이하고 다윤이 친구가 그 아이를 갖다 맨 앞에 세워서 그 아이가 밧줄을 타고 나오는데 물이 들어와서 타고 있는 그 모습을 갖다 그 아이가 보고 올라왔답니다. 근데 같이 간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는 희생자로 나오고 다윤이는 지금 못 나왔습니다. 생존자라는 건요, 미수습자를 찾았을 때 아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트라우마 없이. 그리고 은하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17일 날 고대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SP한 복도에 서 있었다고, 마주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손을 잡고 있었는지 거리를 두고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은하 청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나는 은하 친구들이요, 그 배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떨었을까. 근데 그 생존자 아이들 속에 우리 은하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아이들이 아픈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저도 은하 엄마니까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갖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안전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참 마음이 아프게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나 환풍이나 아니면은 갖다 대구 지하철 참사나 많은 사건 사고가 났을 때 희생자라는 문구로 다 딱 묶어놨습니다. 실종자는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는 겁니다. 제가 대구 지하철 참사를 딱 가서 봤는데 6분의 실종자가 있더라고요. 3분은 DNA는 나왔는데 가족이 안 찾으러 와서 거기에 탔는지조차도 몰라서 못 찾으러 오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은 DNA는 나왔는데 너무나 미세량이라 가족이랑 같이 검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실종자 6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희생자로 묶은 것 같아요. 실종자, 희생자 이 구분을 안 두고. 근데 저희는 갖다 어디 있는지 아는데 못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에 희생자로 묶었기 때문에 9명은 갖다 304명 중에 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한테 아이를 못 찾아도 왜 안 찾아주냐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왜 인양을 안 해도 왜 안 했냐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약자 중에 약자로 돼 있는 거죠. 저는 세월호를 갖다 해결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걸 갖고 왜 그랬냐, 이랬냐, 저랬냐 따지는 게 아니라 세월호는 갖다 세계에서 다 본 거잖아요. 전 국민이 아파했던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 해결을 안 하면 그 어떤 것도 해결을 안 할 대한민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9명이요. 국가가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을 빌어서요? 국민의 힘을 빌어서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일 기다리시는 거는 역시 수습이네요. 그렇죠. 네. 이것도 참 되게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 제일 바라시는 거는 이제 결국은 수습이지만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굉장히 엄청난 것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국정농단 사태도 그렇고, 근데 그 와중에 게시판에 이제 올라왔던 루머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딴뚱님이 되게 웬만하면 그런 글은 올리지 마라. 유가족한테 상처가 된다. 이게 이 사고가 그 음모론에 의해서 혹시 이거 아니냐,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어떤 한 여자 때문에 그게 사실 그 짐작이 이리저리 끼워 맞추면은 영 얼토당토한 게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혹시 이렇게 정말 의도적인 건 아니었냐? 네?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딴뚱님이 웬만하면 그런 거를 안 올렸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그 관련된 사람들이 보면 너무 정신적으로 상처가 되는 얘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은하 어머님이 유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시는 분도 혹시 그러니까 걱정돼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유실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인양하고 나서 확인해 보면 돼요. 인양을 해야 선체 세척을 하면서 수색도 해서 미수습자를 찾는 거고
그런 뭐 궁금증들이 되게 많잖아요. 과연 이 참사가 사고였다 참사가 된 건지 네. 혹은 뭐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 의도된 거였는지. 그런데 근데 그거는 인양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 딴지일보잖아요. 네. 김어준 씨가 네. 그 털복숭이 미친 김감독님하고 해서 열심히 또 하시잖아요. 머리 좀 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전 싫어해요. 일단 그런 비주얼을 싫어해서 뭐 세월호 그 인신 뭐 공양설이라던가 이런 얘기는요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밝혀지지도 않은 얘기고 그리고 JTBC가 지금은 어쨌든 공영 방송이라고 하는 Mbyung신, Kbyung신, Abyung신 네. 셋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손석희 사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도된 건 알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건 우리는 보도하지 않는다.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인양이 답이에요. 저는 일반인이지만 여기 같이 다니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봐요.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천공 부분도 그렇고 저도 많이 공부를 하는데 뭐 김호준 씨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앵커로 뭐 바닥을 긁었다던가 마지막에 네. 파파이스 마지막 회가 이제 항적도라던가 이런 많은 네. 부분들이 있잖아요. 배 인양해 보면 다 밝혀져요. 인양이 답입니다. 인양하고 나서 뭐든지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요섭이가 얘기하잖아요. 네.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냐고 멱살이라도 잡지. 근데 아이가 딱 6회가 되면은요. 아이부터 찾아달라고 그러는 게 엄마 아빠입니다. 아이를 갖다 찾았을 때 그 다음에 아이를 왜 그랬냐고 따지는 게 진실 규명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일은 갖다 2번 다시 만들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재발 방지고요. 그래서 안전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인양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저희도 많은 설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은 갖다 많은 인터넷 매체에서 이런 거를 갖다 보면서 우리는 지금 나오고 있는 설을요 밑에서 다 봤던 게 대다수예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와갖고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범인을 잡았을 때 어디를 가냐면 현장 검증이라는 걸 하죠. 우리가요 팽목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유는요 그냥 그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습자에 대한 부분은요 미수습자만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 가족들을 갖다 다 찾아간 부모들, 현장을 한 번도 안 들어간 부모들, 그리고 너무나 억울해서 정보 상대로 하는 부모들이요 못 찾아서 아니면 못 찾을까봐 정말 실종자로 남을까봐 우리가 정말 얼마나 공포스럽게 떨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백목지기 김성훈입니다. 네. 제가 295번째 황전 양까지 이제 옆에서 이제 보내드리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나왔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처음에는 저 애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저 애가 내 애가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저 애가 제발 내 애였으면 저 애가 내 애였으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냐면 삼촌 먼저 가서 미안해.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닌데 먼저 가서 미안해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삼촌 축하해줘. 드디어 찾았어. 근데 지금 그 많은 분들을 보내드리고 남아있는 이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전 그것만 생각을 해도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제 생각도 그래요. 항상 옆에서 겪지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진상규명이라는 게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가. 배가 고의 침몰이 됐든 사고로 됐든 모든 설들이 나오지만 배를 꺼내서 직접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봐야 진상규명이 되는 거잖아요. 배를 꺼내야 미수습자도 가족들 품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미수습자를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배를 어떻게 뭐 잠수함에 받았네, 뭐 고의로 틀었네부터 시작 과적 부분도 맞잖아요. 과적도 뭐 CCTV만 있지 직접 뭐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꺼내서 꺼내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과적이 있으면 과적에 대한 책임 물으면 되는 거고 그때 가서 그죠? 그러니까는 진상규명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선체 인양이 우선이에요. 선체 인양. 배부터 꺼내고 배를 꺼내는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까지 부모님들이 모시고 이렇게 하냐면 많은 관심과 그게 필요해요. 솔직히 관심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인양하는데 보고 있는 눈이 많으면 쉽게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쉽게는.
어영부영 작업 못 할 거란 말이에요.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꺼내라 한 목소리를 내줘야 하루라도 배려도 빨리 건질 수 있을 거고 시기를 더 당길 수 있을 거고 좀 더 압박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하이셉이 지금 겨울바다인데 작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어머니? 네,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어요. 어머님한테 바지에도 계속 연락이 오고 리프팅빔 저희가 그때 며칠 날 내려갔었지? 9일, 10일 날 내려갔었나? 그죠? 내려간 날 2개 들어갔어요. 2개 리프팅빔이 들어갔었어요. 이제 리프팅빔은 2개 남았어요. 이제 2개 남았어요. 걔들도 뭐 지금 이 겨울 바다인데도 지금 작업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상규명이라는 게 저는 하루아침에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 비공식적인 라인으로 지금 2년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씩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얘기를 하나씩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 나가야지 뭐 당장에 뭐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 이건 볼 수 없고요.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 인양이 1순위인 건 너무나 당연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인양은 당연히 이제 중간에 돼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저희가 그 현 정권에 대해서 퇴진을 외치고 있지만 만약에 그 퇴진이 잘 돼서 뭐 그렇다고 해도 그게 마법처럼 되자마자 뭐가 일주일 만에 뭐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갑자기 온 세상이 뭐 눈 떴더니 다 바뀌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바꾸고 돌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이제 다현 어머니한테 궁금한 점은 저희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딴지일보가 굉장히 그 클럽 인원도 몇 명이죠? 클럽 인원이? 지금 뭐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 인원들은 뭐 많죠. 1,500명 이상인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30-40명 정도 돼요. 네. 어쨌든 이런 보통 보편적인 커뮤니티 사이트 치고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주고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 편인데 그거를 혹시 딴지일보 들어와서 보세요? 그게 어려우시죠? 그러기는. 그 링크만 제가 드리잖아요. 네네. 대표님이 그걸 보내주시면 이름도 그렇게만 몰라요, 그럼 가끔 이렇게 저기 뭐 저도 그냥 소식으로 접해서 듣는데 한 번씩 내려가시거나 뭐 식사 대접하라고 내려가신다 그러고 뭐 갖다 주러 내려가신다 그러고 좀 이게 일면식이 없는 다른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같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받으시거나 그런 거를 이제 겪으시면 기분이 좀 어떠신가 좀 궁금해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저희가 팽목에서 그 바다를 보면서 가족을 기다리는 이 부모들이 상당히 인원이 작은 인원이 있거든요. 팽목에. 그러면서 참 외롭기도 하고 많이 지치기도 하고 어느 땐 정말 그냥 하지 말아야 될 생각도 들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딴지일보 이 대표님이나 많은 회원분들이 이렇게 미수습자 간담회를 하고 또 저희에 대해서 직접 오셔서 만나주시고 얘기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지금은 저희 옆에 이렇게 밀착 완전히 붙어 계셔서 저희한테 정말 먹을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직접 오셔서 또 음식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광화문에서 은하 어머니랑 은하 아버님이랑 저랑 다현 아빠랑 만약에 딴지일보 분들이 안 계셨으면 그렇지 않아도 참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어제 정말 오셔갖고 저희 옆에 함께 해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 그 관중 속을 뚫어서 저희가 그 무대에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산에 내려가면서 사실은 그게 너무 감사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우리 옆에 안 계셨으면 아마 우리는 그 발언하고 내려와서 길바닥에서 앉아서 엉엉 울었을 거라고 어머니랑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아직까지 인양에서 9명 찾기를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엄마 아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견디고 있고요. 전국에서 피켓을 들고 세월호를 인양하라고 외쳐주시는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도 그렇게 잘 버팅기고 견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어머님들이 생활이 어머니 아버님 생활이 팽목에서는 그냥 단순합니다. 눈 뜨면 이제 식당 가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앉아서 오는 손님이 혹시 있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스마트폰 보시면서 기다리시다가 또 점심 먹고 그다음에 또 기다리시다가 저녁 먹고 잠들고. 근데 지금은 팽목 분향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 기다리고는 있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 막막하죠. 너무 막막하죠. 그런데 이 노란 리본 클럽 분들이나 아니면 손님 지금 뭐 자원봉사 형님 누나 이렇게 오시면 그나마 말할 상대가 있으니까. 저는 또 오래됐다고 말을 하기가 뭐 다 됐어요 이제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이게 노란 리본 클럽처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오면 네. 활기가 차고 좀 어머니들이 한마디라도 더 하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정말. 사실은 다윤이 엄마가 팽목에서 기다리는 인원이 소수라랬잖아요. 네. 많으면 6명입니다. 다윤이 엄마, 다윤이 아빠, 은하 엄마, 권호복 씨, 성훈이 삼촌 이게 다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또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오든가 아니면은 갖다 아이 때문에 안산을 갖다 올려올 경우가 있으면 한 3명, 4명 있습니다. 근데요 서로가 아프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서로가 힘든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광화문을 보면서 맨날 스마트폰으로다가 이 사람들은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은 갖다 부럽다 우리가 맨날 그러고 사람이 앉아 있거든요. 다윤이 엄마랑 저랑. 근데 광화문에 가서 미수습자 부모가 저렇게 있구나. 아이를 갖다 찾고 싶어하는 부모가 있구나라는 거를 갖다요. 그냥 보는 거랑 듣는 거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발언을 갖다 하게 되면서 주변 분들이 미수습자 인양을 갖다 알려야지 되지 않겠냐고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저희가 발언을 하면서도 이게 아이를 갖다 찾아야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갖다 좀 많이 했어요. 왜 미수습자 그러면 팽목에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요번 발언 기회를 통해서 가서 발언하기를 참 잘했구나. 그래서 저희가 심날은 대구를 갑니다. 전국을 갖다 한번 투어를 해보려고요. 무서워. 그러다 보면 많이 불러주셔야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불러주시면 저희가 미수습자의 입장이나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이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국민이 국가한테 요구해야지 될 게 무엇인지 정부가 국가가 국민한테 해줘야지 될 게 무엇인지 최소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우리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이런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은하 친구들 다윤이 언니 은하 오빠가 살아갈 세상이니까요. 남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잘 살으면은 같아 행복한 나라였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가 2014년의 마음이면 이 마음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9명만 남아서 다행이다. 그래 9명 수습을 해서 실종자는 하나도 없이 다 유가족으로 가자. 그러면 된다. 그 다음에 은하가 왜 그렇게 오래 있었는지 다윤이, 현철이, 영인이 그 9명이 왜 이렇게 오래 있었는지 알면 된다. 그게 진상규명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갖다 순서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 옆에 계신 분들도 참 고맙지만 함께 있어, 같이 있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 우리가 물을 못 마실 때 와갖고 물을 먹여주시던 분, 우리가 처음에 죽도 못 먹고 사람의 망연자실이 있을 때 아이 찾아가라고 사람에는 갖다 등 두드려 주셨던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얼굴도 기억을 못합니다. 사실은 갖다 저는 남겨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고마워요. 단체에서 뭐 박스로 들어오고 차로 들어온 분들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갖다 체온으로다가 안아주셨던 분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분들, 지금도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견디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모르지만 우리도 받은 사랑을 갖다 언젠가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이게 또 너무 길게 가기에는 또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디 우리 사장님 예. 마지막 발언 한번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저희도 뭐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겠지만 나와서 행동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 주변에 문지방 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네. 문지방이 제일 힘들긴 한데 네. 문지방만 넘고 나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너무 무서운 얘기네. 아니요. 이분들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 게 슬프다고 외면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하지만 남의 또 이런 슬픔을 알아야 은하어머니가 다윤이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시는 게 말미에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안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슬픔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항상 하세요.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 대한민국이 바뀐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바뀐 게 없잖아요. 사고 이후에 매뉴얼이 안전 매뉴얼이 지진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 가만히 놔뒀잖아요. 학교 뭐 등이 떨어지고 책상이 흔들리는데도 앉아서 학습하라고. 그거 매체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바뀐 게 없잖아요. 제가 힘이 닿는 한까지는 배가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여기 은하, 다윤이, 현철이, 영인이, 혁규, 원재은 씨 다 찾을 때까지 다 이 가족들 품으로 엄마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편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광화문에서 미수습자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데 자꾸 저를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마이크만 보고 네. 얘기하세요. 죄송해요. 잘생긴 것 같아서 쳐다봤는데 그 얘기 자주 들어서 괜찮아요. 빈말이었는데. 네. 은하 친구가 은하한테 쓴 편지예요.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들어보시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투 은하에게 안녕 은하야 오랜만이야. 네 생김새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옆에 네가 없어서 슬퍼. 내 생일날 편지에 좀 더 친해지자고 써준 거 봤어. 좀 더 허물없이 지내려고 했었는데 아쉽다. 너랑 더 많이 친해질걸. 공부 잘하는 전교 1등 은하 짱. 야무지고 똑똑하고 나름 쿨하고 좋고 싫음을 당당히 표현했었지. 우리 같이 보내온 1년 내 삶의 18분의 1이지만 18배는 더 소중했던 것 같아. 소정, 수진, 혜민, 예지, 윤희, 성빈, 진아, 너 은하, 나 수빈이, 현정 이렇게 모여서 밥 먹던 게 엊그제 같다. 성빈이랑 너랑 공부 되게 잘했었지. 둘 다 전교 1등. 대단해. 나 전교 1등 친구 처음이었어. 내가 다 뿌듯하네. 너랑 나는 공통점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대화가 적었지. 같은 친구가 돼서 좋았어.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이쁜색 틴트도 바르고 여고생이 아니랄까봐. 세무 회계 생각할 정도로 수학 좋아했었지. 너가 지금 내 곁에 있더라면 더 든든했을 텐데. 너랑 보낸 마지막 날에 진짜 재밌는 게임 많이 했었어. 같은 호실 애들이랑 물론 우리 무리 중에서 딸기 게임 너무 재밌었어. 딸기 너랑 더 많이 얘기하고 싶어. 내게 남은 건 너 편지뿐이지만 마음속엔 항상 기억하고 있어. 10월 10일 생일 미리 축하해. 나랑 친구 해줘서 고마워. 더 추워지기 전에 어서 나와줘. 보고 싶어. 오늘 뭐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남아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나중에 또 좋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죠. 좋은 소식도 전해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추운 날씨에 건강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금 사실은 저 편지 온 애가 팽목 분향소에 갔다 사진을 갖다 놨어요. 그 사진을 딱 갖다 놨는데 가가지고서는 애는 갖다 방에 있는데 걔를 갖다 아는 체를 못하겠더라고요. 나 은하 꼭 찾아와갖고 은하 찾아왔다고 괜찮다라고 네 잘못 아니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안아주고 싶은 엄마예요. 은하를 갖다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일반이 생존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니네들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그러고 살면 하나하나 다 안아주고 싶어요. 근데 왜 내가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없는지 그 아이들이 왜 은하 엄마한테 와가고 살면은 갖다 저 은하 친구예요 라고 얘기를 갖다 할 수 없는지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아이들도 많이 아플 텐데 그리고 은하를 못 찾아오면 이 아이가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미수습자 수습은요 생존자를 갖다 아픔 없이 살아가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이런 대목 때문이에요. 저는 생존자의 은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은하 친구들이 앞으로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아이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 혹시 내가 그때 은하를 찾는데 조금 더 도와줬어야지 되나? 조금 더 알려줬어야지 되나? 내가 혹시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힘들었을 때 내가 혹시나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괜찮아 라고 은하 엄마가 그 아이들을 갖다 안아줘야지 그 아이들이 아픔 없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은하 찾아야지 되겠어요. 왜냐면 그 물이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불렀을 이름이 엄마니까. 내가 은하 엄마니까.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갖다 난 엄마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한 엄마니까. 그래서 은하를 찾아서 친구들과 진실을 갖다 밝히는데 한 발 한 발 나가야죠. 왜? 나는 은하 엄마니까요. 네, 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방송을 듣는데도 솔직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